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건입니다. 여기는 충북교육청입니다. 충북교육감 윤건영 교육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예. 취임한 지가.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선 간단한 소회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벌써 작년 6월 1일 당선자로서 그리고 이제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1년 다가옵니다. 취임한 지. 그래서 그동안 그 선거 기간에 했던 공약 그리고 인수위 때 구체화시킨 정책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모든 사업 프로그램 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도민, 시민 또 학부모님들이 도와준 덕분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진행됐던 1년 동안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제 성찰 또 제 구조와 또 제 조정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했던 공약이나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충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죄를 짓지 않는 자세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동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충북교육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소회 한 말씀인데 아주 길었습니다. 자, 뭐 교육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을 출발을 했는데 예. 사실은 충북 그러면 청주, 예.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입니다. 예전부터. 예. 예.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예전 후보 시절에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제 기초학력을 올리는 어떤 그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최근에 기초학력 그 신장에 대한 또 보장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나 그 엄중한 과제는 네. 뭐 충북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이게 더 나가서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첨단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좀 많은 그 한계가 자꾸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또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아주 그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초소양교육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국가적 차원이나 그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교육의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초학력 미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미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어린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골든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우리 후세대들이 정말 미래 사회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역량이나 능력을 잃음으로써 그 한 번 그 시기에 학력을 아니면 기초 소양을 학력을 그 함양하지 않으면 평생 그거는 본인에게 가장 큰 단점으로 미흡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 골든 타임을 정해놓고 앞으로 모든 구성원이 또 뭐 교육자, 지역사회의 교육계 원로, 또 시민사회 단체, 또 기업, 공공기관 총체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골든타임에 함께하면서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함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북만큼은 기초학력은
튼튼히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가 뭐 영원한 스승이다. 그거를 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 미래 사회의 그 건강한 개인으로서 자아 실현하고 네. 지역이나 국가의 인재로서 활동을 하려면 두 가지 근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 몸 근육이고 네. 또 하나는 생각 근육, 마음의 근육입니다. 아, 그래서 몸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군요. 예. 그래서 우선은 건강한 체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몸 활동, 체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독서를 그동안 다른 시대에 비해서 충북 교육이 독서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잘 해왔는데 그걸 더 나가서 이제는 그 독서가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독서의 개념이 아니라 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챗GPT가 등장해서 네. 인간의 지적인 능력까지도 기계가 대체한 시대에 네. 나타나는 역기능 문제, 그리고 그런 그 첨단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지적인 역량까지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고차적이고 네. 그 다차원적인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독서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학교 단위로 개인적으로 또 지역 단위로 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또 본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순서는 우선은 네. 대대적으로 학력 신장을 하기 위한 전제로 생각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몸 근육이 좀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그래서 약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나 올 하반기는 충북에서는 네. 몸 근육 기르는데 전념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환경이 구성되고 나면 네. 하반기에 이제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분야나 네.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진단 또 학습 촉진 결과 확인하는 그런 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 학생 선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하반기에 이제 완성이 되면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네. 그 생각 근육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부터 서서히 진행을 해서 네. 몸 근육을 기르는 걸 기반으로 생각 근육을 기르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예. 일부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되고 있고 네. 실제 최근에 보면 학교 현장에서 전체 학년이 매일 고등학교에서도 모든 전 학년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독서도 이미 뭐 학교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독서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고도화하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몸 근육을 전제로 한 생각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 교육이나 독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더 확대하기를 하겠습니다. 영원한 스승입니다. 독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훈련돼 있는 것이 우리까지 지금도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스승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여기 프로젝트를 보니까 노벨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뭐 충북 노벨. 그래서 우리 취재본부장이 그거 좀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질문을 한다 그랬는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간 지방자치가 35주년이 됐습니다. 너무 축하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질문하면 이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교육의 중요성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승님은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다. 그 임금님과 선생님은 또 같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정도로 했는데 저도 참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꿈이었는데 결국 꿈은 미 국방성 은하학교에서 교수 과정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꿈 못 이뤘지만 군에서 이제
교관으로 그렇게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교권의 추락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우리 시제 보도부문에 말씀하시기를 요즘 애들은 자기가 졸고 있는데 선생님 깨우며 자기 인권을 따지면서 왜 남이 졸고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애들도 있다고.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 이제 이런 시대에 참 안타까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충청도 충청북도 우리 교육감님은 교권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또 시키고 또 선생님 안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또 더 많이 계시지만은 아이들이 무서워서 교육을 막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교권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감님만의 특별한 그 뭐 이렇게 교육 뭐 의지랄까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그 지방자치단 월간지가 35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민주화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관계자 여러분, 또 지방자치 월간지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 경제, 현재도 문제도 관심을 두시지만 20년, 30년을 대비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제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고 그러니 정말 감사하고 어느 사회, 어느 국가도 그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사실 교육을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이 바탕이 돼서 이뤘다면 다시 제2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몸의 육체적인 그 역할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인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그 인간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 한강의 제1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나라는 현재 있는 수백 개의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면 이제는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에 또다시 우리가 추격자의 모습에서 선도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러한 것을 또 교육을 통해서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룬다고 할 때 사실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게 맞습니다. 뭔가 교육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지자체의 지도자 리더들과도 많이 함께 하지만 저를 필두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육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꼭 그러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을 공유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20년, 30년의 미래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교육을 전제를 하면서 국가나 지역사회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20년, 30년 후에 노벨상에 버금가는 정도의 성과를 이뤄서 큰 지도자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 지금부터 20, 30년 후에 그러한 우수한 과학자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잘 기초소양교육 학력 신장을 해서 그들이 한 20년 연구를 하고 나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그러면 지금부터 발굴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소수라도 해서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 있는 게 노벨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이 충북 지역이 또 그런 곳이 많이 있고 또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지용 시인. 그렇죠.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욕촌에서는 정지용 시인과 셰익스피어를 비교하면서 영국의 셰익스피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촌에서. 그 정도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그런 그 우수한 그 지도자나 그 문학가와 세계적인 지도자를 비교하면서 미래의 노벨 문학상 탈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동안
영국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부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원래 그 주는 데잖아요. 다녀올 때 그 목표가 뭐냐면 올 9월이나 10월에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이제 자연과학교육원이나 여기 이제 본청의 유초중과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 우수한 인재나 본인들의 큰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을 발굴해가지고 올해 우선 두 차례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꿈이나 삶의 미래 그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서 다닐 동선, 그다음에 방문할 기관, 이걸 점검하면서 관련된 기관과 MOU 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두 부서하고 이제 담당 그 기획부서, 정책과 부서에서 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스웨덴 가서는 노벨상에 수상하는 장소, 만찬 장소, 노벨상 심사하는 장소. 보는 것이 배우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요. 또 노벨상에 관련된 박물관. 이걸 다 이제 스웨덴 가서 보고, 스톡홀름 가서 보고, 그 뒤에 영국으로 가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옥스퍼드 대학, 또 캠브리지, 그다음에 또 그 영국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여러 연구기관이 있는 연구단지. 그다음에 그 영국에 가서 우리가 지금 충북에서 방사능 가속기 그것도 제가 가서 보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학생들이 체험할 그 동선도 확인하고 그 기관 MOU도 체결하며 이제 돌아왔는데 하여튼 그게 늘 치열하게 어느 공간 가서 보고 나면 요 뒤에 9월, 10월에 학생들이 여기 와서는 뭘 봐야 되고 어떤 논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AI 바이오 영재고가 이제 충북에 어느 공에 생깁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제 올해 국회에서 예산 10억 받아가지고 이제 선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북의 어느 지역의 학교가 2027년 3월에 개교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이제 하는 바람은 그 개교를 하면 2027년에 개교하는 그 첫 해 입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4학년, 5학년 학생들을 지금부터 바이오 관련된 AI 관련된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충북의 AI 바이오 영재 학교가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립된 그 학교에 충북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타 지금 다른 이제 뭐 이 지역이나 저쪽 아래 지역에 있는 그 영재 학교에 세워놓고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 절대를 차지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의미가 무력화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북에 있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첫 개교할 때 정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 5학년 바이오 영재학교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그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수한 뭐 여러 가지 대학, 소위 말하는 그 관련된 그 우수한 대학, 명문대학 이런 데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우리 체험한 뭐 그 아주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연구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수십 명이 배출한. 그런데 가서 연구도 하고 또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노벨상도 과거에는 이렇게 한 명 탔지만 지금은 공동수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첨단으로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연구자와 우리 아주 그런 그 어려서부터 큰 꿈을 가지고 자란 그런 그 우리 미래 인재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제 생각에 20년 내외 뭐 당장이라도 노벨상을 타는 것이 그냥 상상으로 망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겠다는 이제 확신을 갖고 왔고 이제 영국이나 스웨덴이 수백 년 전 뭐 우리가 고려 시대나 이렇게 아주 그 발전하지 못한 그 시대에 대학이 생겼고 도서관이 생겨서 그때 그 책이 그때 그 대학이 그때 도서관이 지금 이어져 오기 때문에 역사성에서는 쟤들이 무지하게 많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 부러움을 샀는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최첨단 에듀테크를 장착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공간은
우리가 그렇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고 교권 회복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시간 별로 없다 그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교권 추락이나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지금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요새 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 네, 맞아요.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제천에 가가지고 어머니 학부모 있는 어머니 15분을 모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모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좀 벌여달라. 그랬더니 그때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제천고등학교에 그 토요일 날 그런 얘기 했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가지고 바로 그 프래카드를 붙였고 그걸 그냥 교장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띄우고 저는 그 이후에 하여튼 모든 모임에 가면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에 대한 취지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뭐 하여튼 우리 또는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뭐 봉사단체 라이온스든 뭐 로타리든 또 BBS든 또 뭐 바르게 살기 운동이든 뭐 자유청년맹이든 또 일반 시민사회단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학생이 없어 학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운영지고 책임지는 주체는 교사다. 그래서 학교가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의 앞에 서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다 해야 공교육이 살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그것이 결국은 오로지 후세대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대대적으로 학부모들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면 그 자식이 학교에 가서 학생의 신분으로 선생님 존중하게 될 것이고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면 학교가 정상화되고 그 모든 성과는 다 학생에게 돌아올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중하기 시작한 그 학생은 집에 오면 부모한테 효도할 것이다. 그러니 자식한테 효도 받고 싶고 자식이 인정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면 선생님은 존중하기 운동을 벌여달라. 그러면 그게 일석사조의 거가 있을 것이다. 학교 정상화되고 선생님과 인관계 좋아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게 되고 가정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내에 수백 개의 그 프랭카드가 이미 걸려 있습니다. 한번 여기 다녀보시면요. 학교 담벼락에 지금 제가 자료들 줄 수 있는데 선생님을 존중하는 게 지금 나부듣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하나 바람이 있다면 올해도 5월 달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내년 5월에는 제가 바람은 오늘 한 300여 명의 그 학교 운영위원장 연찬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년 5월에는 스승의 날 어버이날 자식한테 부모한테 효도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감사편지 쓰라고 하지 말고 스승의 날은 학부모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감사하다 우리 아이 잘 가르쳐도 고맙다. 어버이날은 교사가 교육자들이 부모에게 자식 학교 보내도 고맙다. 그래서 기성인들끼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루어지면 학생이나 자녀가 보고 배울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 5월에 충청북도는 모든 학교가 모든 지역이 스승의 날 어버이날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감사 편지하고 또 학부모는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여서 자녀와 학생이 우리 기성세대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교권이 회복을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저는 그 교권이나 학생인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학생인권 얘기를 어디 학교에 가서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길래 교육감이 학생인권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교육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잘했네요. 아주 훌륭해요. 교사와 학생 간의 인권이라는 말이 개입되는 순간 이거는 본질이 왜곡된다. 왜냐면 인권이라는 말이 근대에 나타날 때는 가해자, 피해자, 억압자, 피해억압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회복운동이나 인권운동 차원에 벌어진 게 그 인권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일반 사회성이 필요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전제 들어오는 순간 교육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져야 될 정말 근본적인 그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니 앞으로 학생인권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고 그거 하나만 개선돼도 큰일 나는 겁니다.
고3 그 학생이 제가 한 얘기에 아마 질문 다른 의도가 질문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 학생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다면 교권이라는 말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고 교육자가 학부모님들에게 존중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 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학생한테 자녀한테 내리 사랑이나 내리 가르침이 이루어지면 그 공교육이 정상화되는데 기반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되고 나면 제가 이제 교장들 중심으로 학력 신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내년부터 대체적으로 할 거예요. 훌륭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마이크를 우리 보도본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아니 근데 추가된 얘기라고 하면 아까 그 잠자는 아이들 존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다가 교사하고 뭐 갈등이 났다. 그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좀 그걸 그래서 그 문제는요. 질문 좀 잘하셨는데 하나 빼놨는데 그래서 제가 교사 전체 모임이나 수백 명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를 위한 교육감,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교장을 위한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감은 그런 공교육이 정상화되는데 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나 또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의 수단이다 도구다. 그게 나를 수단의 도구로 써달라. 그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거기다 구체로 하면 선생님들이 잠자는 아이 깨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 아주 훌륭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아이 깨우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선생님 실수나 미흡함일 때 원래 그 동기가 교육을 정상하게 해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자는 깨우다가 벌어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 소신을 가지고 학교 현장 일해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변의 그 교육감님들은 다 재선을 했어요. 근데 초선이잖아요. 재선까지 좀 하셔야 그런 것이 생활화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선은 뭐 제 주어진 기간 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현재까지는 3년 남았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또 뭘 하실 건가를 한번 좀 너무 길지 않게.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프로젝트도 많고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해박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제가 그 공약을 정책으로 해와가지고 정책집에 4대까지 46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 그 기관에서 그걸 적절 점검했는데 그 최우수 등급으로 전국의 시도 교육청 중에 3개? 4개? 그 4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그 매니페스토 운동의 최우수 등급으로 그러셨구나. 매니페스토. 그 얘기는 공약을 계획하고 그걸 정책으로 입안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계획서를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우수 등급을 줬기 때문에 남은 3년 동안 그 공약을 지키는 게 선출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고 또 이제 이후에 그 현장의 의견 또 지역사회 의견을 들어서 촘촘히 진행하면서 3년 동안 제가 할 일은 지금 말씀 몇 가지 해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 조성하고 이거를 교육과 혼자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단역의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 힘을 합쳐서 저는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 기숙기관, 지역지원청, 본청은 그걸 지원하는 지원부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3월에 이 본청의 과장급하고 직속기관장, 교육장 이렇게 42분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모인 우리는 군인으로 비교하면 전쟁 시에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직접 전투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그 깃발을 꼽는 거는 보병이고 군인이다. 사병이다. 그러면 이 직접 전투하는 거는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부대인데 여기 우리는 모두는 다
지원부대다. 아, 지원부대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단위학교 장 중심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에 노력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하는 지원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충북의 교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큰 기반이나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46개 과제를 성의를 수행해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준 최우수 등급에 걸맞게 공약을 이행하는데 3년 동안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네요. 아, 예. 자, 뭐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 그 제목이 슬로건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그게 이제 교육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윤건영 교육관님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충북의 아이들이 다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